검찰총장은 겁박하면서도 법원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 이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만 위증교사 2심 첫 재판, 대장동 재판 이렇게 재판 2개가 열렸습니다. 먼저 이 대표 오전 출석 모습부터 같이 만나보시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의향인가요? 요즘 재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 오늘도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는데 구재랑 변호사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도 재판이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복수의 재판이. 만약의 경우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처럼 재판이 열리면 선거 기간에도 재판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재판부가 보통 좀 양해해주고 좀 연기해 줍니까? 보통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상관없이 잡아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재판부도 눈치 보면서 기일을 늘쳐서 잡아줄 겁니다. 그거 우리가 강규태 부장판사 사례에서 많이 봤잖아요. 재판 그냥 뭐 사유를 대면은 다 연기시켜주고 출석 안 한다 그래도 다 양해해주고, 원래는 그럴 때마다 구속영장 발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권력자로서 정말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이 정말 때로 몰려가가지고 재판 일정이 선거를 방해한다, 뭐 국민에 대신해가지고 항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재판부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해진 선거법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되고 그 사건이 빨리 확정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부의 사건 진행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위증교사 사건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걸 1심에서 무죄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겠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죠. 자기가 변명하는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그것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준비한 증인신문사항도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면 면접하기 전에 면접 시험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무죄 예상을 저는 못했습니다, 사실.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몇 년 법조생 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징역 1년 정도 형이 선고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사안입니다. 검찰에서 그 케이스들을 재판부에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서 다른 사건하고 들쑥날쑥한지를 좀 정확히 보여주면, 2심은 1심의 들쑥날쑥한 판결을 정리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심 재판부 앞에서 1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설 변호사님. 네. 1심 무죄는 오판이다. 전체 증언이 거짓인데도 일부 증언에 참이 있다고 선고한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뭉뚱그린 잘못이 있다, 어떤 부분이 위증인지, 위증인 이유가 뭔지 특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맞섰다고 해요. 어떻게 보이세요? 뭐 양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녹취록을 들어보더라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녹취록이 이러한 내용으로 있었을 때는 전후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서 어떤 정황 증거를 하죠. 그러한 부분을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심에서는 이 정황 증거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통화 이후에 이 김진성 씨가 진술서를 써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에게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부분 등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위증교사 재판도 그렇게 오늘 이제 지나봐야지, 오늘 공판기일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공판기일이 2번
해야 될까? 오늘 한 번으로도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법리적인 판단 문제거든요. 1심에서 제출될 만한 증거나 증인 등은 충분한 심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요. 어떤 1심에서 제시된 증거라든지 어떤 증언 등을 통해서 법리적인 검토로서 저는 충분히 어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리 검토만 필요한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심이 오히려 위증교사 사건도 굉장히 항소심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 2개 출석하면서 서울중앙지법 311호, 312호 법정 가보시면 피고인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311호 대장동 사건, 312호 위증교사 모두 이제 피고인이 이재명이었다는 그런 또 스케치 보고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녹음 파일도 다시 들어볼 계획입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사의 핵심이었으니까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항소심 재판부가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방금 들으신 그 녹음 파일, 그건 1심 법원도 전문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듣고 2002년에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그 초기부터 이 사건 그 사실관계부터 처음부터 한번 따져보자. 2002년 사건부터 우리 한번 다시 보자. 이건 누구에게 좀 유리할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검사 사칭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냥 처음 듣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재명 검사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PD 옆에서 조력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때 재판이라는 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 지켜볼 수 있고 또 검찰도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 측도 충분히 소명해서 이게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또 2심에서도 당당하게 무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생각했다면 또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